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 인생에 위대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부할 줄 아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규칙은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거절할 줄 아는 것이다. 부적절한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사려 깊은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남이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할 수 없게도 해야 한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속하면서 자신에게는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악용하거나 그들이 용인하는 것 이상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잘못이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러한 현명한 절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승리했을 때 들뜨지 말고 행운과 작별해야 한다. 명성 있는 도박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한다. 아름다운 후퇴는 대담한 공격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 당신이 행한 바가 충분히 많다면 이제는 안전을 도모하라. 오래 지속되는 행운은 언제나 의심스러운 것이다. 중단된 행운이 더 안전하며 그 맛은 더욱 달콤하다. 행운에 행운이 쌓일수록 더 많은 위험이 그 행운을 무너뜨리고 전복시킨다. 행운은 은총이 커지면 그 지속시간이 짧아짐으로써 균형을 이룬다. 행운은 한 사람이 오랫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있으면 지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익사의 위기에서 수영을 배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을 통한 행동으로 갑자기 명성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방법으로 많은 이들이 자기만의 용기를 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지식과 통찰력을 발견해내기도 한다. 그런 동기가 없었더라면 소심함으로 인해 평생 묻혀 있었을 그런 능력들이다. 위험은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고귀한 자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내기를 해 수천 배의 효과를 거둔다. 이러한 삶의 규칙을 알고 지혜를 발휘했기에 이사벨라 여왕은 가톨릭교를 부상시키고 걸출할 인물들을 배출해낼 수 있었다. 일을 하는 자가 실패에 대한 자그마한 근심만 보여도 그것을 지켜보는 자는 이미 실패를 확신한다. 특히 그가 경쟁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일의 첫머리부터 판단에 의혹이 들면 나중에 열정을 잃은 상태에선 어리석은 자라는 공공연한 저주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 조심성에 의혹이 드는 행동은 위험하며 중단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지혜로운 자는 실현 가능성에 의지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분별력이라는 한낮의 환한 빛 속에서 거닌다. 사업 계획에서부터 이미 우려가 있다면 그 사업이 어찌 잘 진행되겠는가? 우리의 내면에서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도 때로 불행한 결과를 낳곤 한다. 그렇다면 동요하는 분별력과 잘못됨의 전조가 비치는 판단력에서는 과연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겠는가? 일이 우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일을 떠나보내는 것은 지혜의 한 원칙이다. 종말이 임박해도 승리를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 태양도 때로는 아직 빛을 발할 때 구름 뒤로 몸을 숨긴다. 자신이 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해 사람들로 하여금 태양이 졌는지 아닌지를 모르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도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때의 재난을 피해야 한다.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기를 기다리지 마라.
우리에 대한 존경심이 죽어서 매장되었다는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서도 안 된다. 지혜로운 자는 시간과의 경쟁에서 스스로를 먼저 은퇴시키지 경주로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비웃음을 살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매사를 비방하고 어떤 이들은 매사를 일거리로 만든다. 언제나 이들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 매사를 진지하게 여기고 그것을 싸움거리나 은밀한 일로 만들어버린다. 짜증나고 불쾌한 일은 가급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지 못한 때에 일에 휘말려 들게 될 것이다. 흘려들어도 될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중요한 많은 일들은 방치되어 하찮은 일이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큰 일이 되어버린다. 모든 일은 처음에는 쉽게 해치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 종종 약이 병을 만들기도 한다. 꼭 나쁘지만은 않은 인생의 규칙 한 가지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늘 지나친 확신에 사로잡힌다. 판단이 그를수록 고집은 커진다. 승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고집을 부려 잃는 것이 더 많은 법이다. 완고함은 진리의 투사가 아니라 조악함만 보여주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설득하기 아주 어려운 돌 같은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확신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망상적인 고집쟁이들도 있다. 둘 모두 어리석음과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확고함은 의지에 속하지 분별력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가 있으니 판단해서 실행한 결과가 실패라면 피해는 곱절이 되는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일을 이성적으로 파악하라. 특히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에는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을 때는 더욱 그렇다.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꿈꾸며 자신을 경이로운 존재로 여긴다. 희망은 과장된 약속을 만들고 그 약속은 나중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험이 된다. 그러한 허황된 상상은 언제나 진짜 현실에 직면하면 고통의 근원이 된다. 현명한 자는 그러한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최선의 것을 희망하면서도 늘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에 불행이 닥쳐도 평정을 유지한다. 물론 목표를 바로 맞추려면 관역을 높이 드는 것이 좋긴 하다. 그러나 시작되는 인생의 행로를 완전히 망칠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된다. 생각에 대한 이러한 정정은 꼭 필요하다. 경험하기 전에는 기대가 대부분 매우 방종하기 때문이다. 모든 어리석음에 대한 최고의 만병통치약은 통찰이다. 자신의 활동과 지위의 한계를 인식하라. 그러면 생각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을 수 있다. 쉬운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부주의를 낳지 않게 하고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소심함이 용기를 꺾지 않게 하라. 어떤 일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그 일이 너무 쉬워 이미 행해진 것처럼 생각해서다. 반대의 경우에는 땀과 노력으로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커다란 의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슬쩍 보기만 해도 우리의 행동력이 마비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도 한 비결이 될 수 있다. 정작 구할 때에는 얻지 못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고 있을 때에는
저절로 손에 들어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이기에 이 그림자로 인해 모든 것의 속성 또한 비천한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쫓는 것은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뒤따른다. 무시하는 것은 더 나아가 가장 훌륭한 복수이기도 하다. 붓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말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계명이다. 그러한 방어는 흔적을 남기고 적의 파렴치함을 징계하기보다 그에게 영광을 주는 역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직접 공을 세워 얻을 수 없는 이름을 간접적으로 얻고자 훌륭한 인물의 적수로 나서는 것은 하찮은 자들의 술책이다. 뛰어난 적수가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못했을 인물들도 많은 것이다. 망각보다 더 심한 복수는 없다. 망각은 무의 티끌 속에 모든 것을 묻어버린다. 비방을 잠재우는 방법은 그것에 개의치 않는 것이다. 비방에 대응하면 손해를 입으며 우리의 위신이 깎이고 적에게 유리할 뿐이다. 작은 오점 하나로 우리 명성의 광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약해질 수는 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의 침착함보다 한순간의 분노와 기쁨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평생 따라다닐 창피가 짧은 순간에 마련되기도 한다. 다른 이의 계략은 종종 의도적으로 그렇게 당신의 이성을 시험한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 깊은 곳까지 탐험함으로써 당신의 탁월한 두뇌를 극한까지 몰고 갈 은밀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함이다. 이를 막는 방책은 자제하는 것이다. 특히나 갑작스러운 사건에서는 더 자제해야 한다. 앙담은 이 사이로 열정이 새어나려고 할 때에는 매우 탁월한 정신이 요구되며 격앙된 감정이 말을 타고 달리려고 할 때에는 억세고도 현명한 정신이 필요하다. 위험을 제어하는 자는 신중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일의 완성을 즐겨야 할 것이다. 시작 단계의 일은 모두 제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 미완성의 모습은 상상력을 감소시킨다.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봤던 그 기억이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의 즐거움을 망쳐버린다. 무슨 일이든 온전하게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막 시작되는 일은 아직 무 속에 깊이 갇혀 있는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식욕보다는 메스꺼움이 더 많이 생긴다. 그래서 위대한 거장은 아직 맹하 상태에 있는 자신의 작품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자연에서 배우라. 자연은 아직 보일 수 없는 것은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다. 남의 일은 본인의 일보다 더 즐길 수 있다. 많은 것들은 처음에는 소유한 자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소유하지 않는 자에게 즐거움을 준다. 남의 일은 그것으로 인해 다칠 염려도 없고 신선함의 매력도 주기에 이중으로 즐길 수 있다. 모든 것은 아쉬울 때 더 맛있게 느껴진다. 남이 가진 물조차 신들의 음료보다 더 맛있는 법이다. 어떤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감소시키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남에게 빌려줌으로써 그리고 빌려주지 않음으로써 불쾌함도 가중시킨다. 물건은 남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며 감사하는 자보다는 적을 더 많이 만들어낼 뿐이다. 2번 생각해야 한다. 더욱이 분명하지 않은 일인 경우에는 그 일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결정에 힘을 실어주고 재확인하는 새로운 근거들이 제시될 것이다.
이를 거부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로써 올바른 방법에 대한 시간을 벌고 아니오를 통해 이를 더욱 성숙시킬 수 있다. 열망에 대한 처음의 열기가 사라지면 나중에는 피가 식으면서 거부에 대한 반감도 서서히 줄어든다. 갑자기 성급하게 부탁하는 자에게는 동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해야 한다. 주목을 끌고자 하는 관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한번 잘못된 일을 하면 이것을 의무로 여긴다. 이왕 길을 잘못 들었으니 계속 그리로 가는 것이 강인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들은 속으로 자신의 오류를 한탄하면서도 겉으로는 그 오류를 변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어리석은 짓을 시작할 때는 경솔하다는 비난을 받고 그 일을 계속하면서 바보라는 것을 입증한다. 신중하지 못한 약속이나 잘못된 결정에 구속되지 마라. 어떤 이들은 현명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처음에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면서 그것을 고집한다. 사물은 실제가 아니라 보이는 모습으로 통용된다. 내면을 볼 줄 아는 자는 드물다. 반면 외양에 매달리는 자는 많다. 외양이 간사해 보이면 실제 내심이 정직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통찰력을 지니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진 자에게 귀 기울여라. 자신의 것이든 아니면 빌려온 것이든 분별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이 무지함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안다고 믿으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무지한 자는 자신을 알지 못하기에 무지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자신이 현명하지 않다고 믿는 자가 현명한 것이다.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당신의 위대함을 깎는 일이 아니며 능력의 결여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훌륭하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우월함은 미움을 산다. 당신의 윗사람을 능가하려는 것은 어리석음의 소치이거나 운명의 장난이다. 우월함은 언제나 혐오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월함이 클수록 혐오도 커진다. 신중한 사람이라면 평범한 이들이 내세우는 장점을 감출 것이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허름한 옷으로 가리는 것이 그런 예다. 아마도 행복의 여건이나 기질이 누군가에게 뒤떨어지는 것은 흔쾌히 용인해도 지성이 뒤처지는 것을 용납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군주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지성은 제왕의 속성이기에 이를 침범하는 것은 모두 제왕에 대해 죄로 범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군주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갖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남들에게 도움받는 것은 좋아할지언정 남들에게 압도당하는 것은 싫어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충고할 때도 마치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하라. 그들이 찾지 못한 불빛을 찾아내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별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술에 이르는 행복한 안내법이 되어준다. 별은 본래 태양의 자식으로서 눈이 부시도록 밝지만 무모할 정도로 환하지는 않아 그 불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친해졌다고 생각하다가 된서리를 맞는 경우가 있다. 많은 이들이 상대방과 친해진 탓에 모든 것을 망쳐버린다. 윗사람이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호의에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의 충동 때문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깨뜨렸다. 그 거울을 보면 자신의 추악한 얼굴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우리를 이미 본 사람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가 우리의 나쁜 점을 본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지나친 부담감을 가지게 하지 마라. 무엇보다 권력을 가진 자가 우리가 보여준 호의로 인해 우리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하라. 우정을 너무 믿어 비밀을 나누는 것은 특히나 위험하다. 남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은 자는 자신을 스스로 그의 노예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는 윗사람에게 절대로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강압적인 상황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결국 윗사람은 자신의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고자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 공정함과 이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짓밟을 것이다. 그러니 비밀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거나 보게 될 것임을 아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다. 그는 벽에서도 소리를 들을 줄 알며 잘못된 행동이 벽에 금을 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알아챈다. 그는 혼자 있을 때에도 온 세상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시대의 증인처럼 관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훗날 알게 될 것을 바라본다. 온 세상이 늘 자신을 바라보기를 갈구하는 자에게는 혼자 집에 있을 때에 옆집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쯤은 문제되지 않는다. 주제넘게 나서지 않으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 남들의 존중을 받으려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라. 자신의 인격에는 관대하지 말고 엄격하라. 남들이 청할 때 들어서야 환영받는다. 부르지 않을 때는 절대로 가지 말고 남들에게 청해질 때에만 가라. 제멋대로 나서게 되면 일이 잘못될 경우에 모든 불만을 다 짊어지게 되어 있다. 반대로 일이 잘 된다 하더라도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제넘게 나서면 온갖 무시와 경멸을 당한다. 뻔뻔하게 달려드는 자는 창피를 안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 혹은 남들이 복잡한 일에 연루될 계기를 허용하지 마라. 부단히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명망을 손상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과는 어울리게 되었다가도 금세 불쾌한 감정을 안고 헤어지게 되어 있다. 하루에 100가지의 언짢은 일이 이들에겐 적은 것이다. 이들은 머리카락도 심기에 거슬릴 정도로 변덕이 심하다. 이들의 분별력은 거꾸로 되어 있어 모두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다른 사람의 지혜에 대해 이들은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다고 하며 모든 것이 나쁘다고 말한다. 예법이 존재하지 않는 넓은 왕국에는 괴물들이 많이, 그것도 아주 많이 있다. 농담을 받아들이되 당신이 직접 하지는 마라. 전자는 일종의 예절이지만 후자는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적절한 농담은 흥겨움을 준다. 이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은 당신에게 머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농담에 흥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흥분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농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가장 안전한 것은 아예 농담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심각한 일은 언제나 농담에서 시작된다. 농담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며 농담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아픈 손가락을 남들에게 보이면 모두가 그곳을 찌를 것이다. 그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소연하지 마라. 악의를 품은 자는 언제나 약한 곳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당신의 노여움은 적의 즐거움을 더해줄 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나쁜 의도를 품은 자는 드러날 수도 있는 결함을 찾아 늘 주위를 맴돈다. 채찍으로 때리면서 민감한 부위가 어딘지 확인하며 상처가 발견될 때까지 수천 번을 시도한다.
신중한 자는 절대로 자신의 상처를 보이지 않으며 개인적인 불행 혹은 타고난 불행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 운명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릴 때 즐거움을 느낀다. 운명의 매질은 언제나 상처를 노린다. 그러니 아픔은 끝나고 즐거움은 계속되도록 아픈 곳도 즐거운 곳도 드러내지 마라.